뭐 재택근무라고 해서 되게 다 좋겠다고 딱 그 표면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강도를 강하게 일찍 해놓지 않으면 연장이 돼서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것 같은데 저희 업무 강도가 재택근무지만 이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또 평가해야 돼서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사례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과. 왜냐하면은 이 모든 조직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 성과는 이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재무적 지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돈,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것도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쪽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과정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뭘로 평가를 하겠느냐? 결과. 그럼 그 결과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 가치로 환산이 되는 결과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재택근무를 유지하지만 사실 과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툴을 많이 만들게 돼요. 구체적인 툴. 한 분은 대기업 건설회사 인사팀장님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로 일시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팀장님 모니터에 직원들이 이제 다 웹캠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이제 화상 회의를 하다가 일어나 보라고 해서 복장 검사를 하는데 위에만 정장이고 아래는 추리닝이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셨다는 뭐 과장님도 있었고 지금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택근무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나처럼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의나 합의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그게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두 가지 평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인데요. 정량적 평가는 그 말 그대로 양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업무 일지를 이제 써 주시면 거기에 이제 40시간에서 46시간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40시간은 기본 근로 시간이고 그리고 46시간은 노무사랑 이제 합의한 노무사에서 이제 제안해 주신 대로 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표준 시간이라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합의를 통해서 만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 업무는 1시간, 이건 3시간, 이건 5시간. 뭐 영상 편집할 때도 이건 1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뭐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거죠. 이 표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업무 시간을 40시간에서 46시간으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정할 때 딱 우리가 막 실력이 없어서 3시간짜리 5시간 했다. 그렇다고 안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 그거는 좀 뭐 일이 있어가지고 5시간 할 만해. 그렇게 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너무 계속 5시간 막 이렇게 3시간 할 거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피드백이 들어가서 이거 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냐. 그리고 거기서 덜 수 있는 작업을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택근무다 보니까 시간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제일 많이 물어보면 그거 몇 시간 걸려요? 이거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몇 시간 걸리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줄일 수는 없는지 이 과정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고 결국에 그게 혁신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정량은 말 그대로 업무 시간만 이제 정해서 하는 거고 정성적 평가는 그 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방금 말씀하신 성과도 될 수 있고 뭐 리더십이나 뭐 이제 조직 분위기 만드는 거 아니면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가 평가를 해서 이제 업무 평가에다 같이 써요. 주관적인 평가랑 이제 객관적인 평가랑 최대한 객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쓰고 나서 다시 조금 더 생각해 있다가 다시 보고 내가 너무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이 되진 않았는지 되게 많이 점검을 하는 편이에요. 네, 1차적으로 팀장님이 하시고 네, 또 2차 또 맞아요, 제가 또 맞아요. 하고 그 그리고 다음에 또 다 3차로 또 보고 하시니까 계시니까 다 보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휘둘리고 그런 건 독립평가도 아니고 있고. 네. 평가의 부분에 두 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회사에서 딱 정한다고 이제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직 문화는 서서히 만들어 가는 건데 제가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이해해야 되는 거. 서로 모두 공통되게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표준 시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표준 시간이 뭐 초과됐다고 적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이드라인인데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이제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거 그리고 업무 시간에 대한 이해. 재택근무일 경우에 저희가 주말에도 콘텐츠가 계속 올라가는 회사다 보니까 주말에도 연락이 가고 저녁에도 연락이 가는 거 그런 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왜 나한테 주말에 연락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건 재택근무라서 어쩔 수 없고 우리 회사가 주말에도 콘텐츠가 제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재택근무다 보니까 딱 다들 각자 좋은 시간 있잖아요. 제일 집중 잘 되는 시간. 어떤 부분은 새벽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도를 인정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사생활을 지키는 건데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대답 안 해도 되잖아요. 막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진짜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이제 해결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피드백에 대한 이해인데 너에 대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거를 그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 신입이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감정을 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네. 되어 있을 때 네. 이 전체적인 재택근무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업무 시간에 대한 이해와 표준 시간과 피드백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같이 용어로 그러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과 신뢰. 신뢰와 실력이 있다면 사실 그 매뉴얼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약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면 계약서가 필요가 없죠. 부부간에도 계약서가 필요가 없고, 근데 이게 신뢰하지 못하면 그런 거를 이제 깨알로 이게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게 그 체인지 그라운드에는 딱 들어오시면은 그 매뉴얼이 상당히 구체화돼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 이게 실력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매뉴얼이 간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런 이 신뢰, 그러니까 정말 이 신뢰만 있다면은 사실 뭐 이렇게 업무의 어떤 뭐 매뉴얼이나 뭐 구체적인 뭐 규제나 이런 것도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장벽이 낮아질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또 순수하게 직원 입장에서 이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이냐? 저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잘 흔히 아는 이제 루틴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루틴을 잘 지키시는 저희 동료 이제 김태훈 PD님이 추천한 책이 이제 루틴의 힘을 읽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업무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존 직장 생활에서는 오전 9시부터 업무 시작해서 뭐 빠르면 5시 아니면 오후 6시에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택근무 체제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실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정한 룰, 뭐 제출 기한, 그 마감을 지키는 거, 결과물을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9 to 5 또는 9 to 6를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가장 능률을 보여주기 좋은 시간대에 일을 하는 것이 최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루 중 어느 때에 집중이 잘 되는가, 그다음에 활동성이 좋은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좋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업무 시간대를 좀 자율적으로, 자유 이전에 자율적으로 이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7년 동안 저는 이제 10 to 8 체제를 계속 이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10 to 8? 10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8시쯤에 퇴근하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여기 독자분께서는 각자 이제 어떤 시간대에 가장 이제 창의적인 업무가 제일 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실히 저는 낮에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창의적 업무를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일과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정해두지 않고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 날에 업무에도 계속 지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하루 할 일 목록에 제한을 둬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실 이게 조금은 적응이 잘 안 돼서 일부러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은 애초부터 아예 분리를 시키면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막 볼 책도 많고 내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카페에 나가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내가 볼 것들만 이렇게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루 할 일 목록에 이제 자연스럽게 제한을 두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책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가로 세로 7에서 8cm짜리 이제 포스트잇에 하루 업무 목록을 적어보라는 이제 부분도 나오니까요. 예, 혹시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실천에 옮겨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볼 때 수은 PD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개인 단위에서 또 그 어떻게 하면 재택근무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해서 결국엔 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여기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꿀팁 3가지 잘 전달해 주셨는데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맥락이 또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개인화 시켜가지고 적용하시면 참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산업에서 이게 미디어 컨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라이닝 같은 거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시간에 가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컨택트 사업 쪽에서 언택트 사업의 이런 재택근무 요소를 어쩔 수 없이 적용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나름 잘 됐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또 해보려고 해. 그런 쪽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이해하게 해보려고 했던 이런 요소들. 그 재택근무가 진짜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그걸 타율이 하는 거냐, 환경이 하는 거냐, 내가 더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거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세워보면 좋겠고,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규율에 대한 매뉴얼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처음에는 습관으로 체화시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택근무도 그 재택근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재택근무 형태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회사들을 예처럼 감시 체제가 되는 거죠. 얘가 일을 잘하는지 그 신뢰가 이미 형성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과연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이렇게 막 어디에 꼭 출근을 해야 되는 산업이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안 되는 건지 그동안 내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관성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은 이미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 심리적 장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큰 흐름 안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기 오늘 댓글 보니까 저도 딱 저거예요. 그 아까 루틴의 삶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루틴이 뭔가 이렇게 정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정기적인 삶을 산다고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도 저희 기업은 아직 작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업무 자체가 루틴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중요한 거를 시간은 그거를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숙면이에요. 잠이고 다른 하나 운동이거든요. 반드시 2개는 지켜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불구하고 숙면과 운동 30분, 4km 뛰거든요. 30분 내에 4km. 이거 2개는 반드시 지키라. 요거 또 한번 꿀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도 정말 무시 못할 이제 어떤 루틴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루틴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출퇴근하는 게 그게 루틴을 잡기 위한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루틴이 그 강력한 체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빡독 같은 경우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긴장감과 설레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빡독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분명히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빡독의 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요. 어떻게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일단 빡독 플랫폼 다음 달에 이제 오픈되면은 다 잘 가입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곧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